피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 다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법팀 지연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점유권하고요 소유권을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권 강론을 갖다가 공부하시는데요, 점유권하고 소유권은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개 이상씩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점유권에서 한 문제 나올 수가 있고 소유권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교과서 지문을 갖다가 자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해놓으시면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점수를 갖다가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은요 교과서 465쪽에 보시면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을 갖다 공부하게 되는데요. 용익물권은 지전 세 가지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이러한 용익물권은요 사용 수익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갖다가 보증금 형식으로 맡겨놓기 때문에 이 전세금을 갖다 반환받지 못하면 빌려 쓰는 전세권자는요 다른 사람의 우선에서 경매를 해서 자기의 보증금, 그러니까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갖다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익물권에서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부터 살펴봅니다. 자,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요 지상을 갖다가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 가운데에서 토지와 떨어져서 존재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상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권은요 지상에 있는 물건,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 소유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를 말합니다. 빌려 쓰는 권리.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상권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지상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 임대차. 그래서 임대차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거는 소유할 목적을 갖는 거죠. 따라서 지상에 있는 물건은 어떤 게 있느냐? 지상에서 떨어져서 존재하지 못하고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수목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공작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작물. 자,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견고한 건물이 있고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견고한 건물은요 석조 돌 건물이죠. 그 다음에요 석회조 콘크리트 건물이죠. 그 다음에 연화조 이거는 기와집을 말하는 거예요. 기와집. 이러한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러한 건물들은요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따라서 이때는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는 땅을 빌려주게 되면 이때는 30년 이상을 빌려줘야 됩니다. 30년 이상을. 그래서 30년보다 짧게 빌려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기타 건물이 있습니다. 석조, 석회조, 연화조와 다른 기타 건물이 있는데요. 이때는 뭐 목조와 같은 게 있죠. 나무 건물. 그 다음에요 초가집 같은 거, 흙집 같은 거. 그래서 이 목조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요거는 15년 이상을 갖다가 빌려줘야 됩니다. 15년 이상. 그 다음에 수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수목나무도 역시 토지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주게 되면 이것도 사람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30년 이상 빌려줘야 됩니다. 공작물 있죠. 다리와 같은 거, 도로와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요 시시때때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이상을 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지상물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주게 되면 아무리 짧아도 30년 이상, 그 다음에 아무리 짧아도 15년 이상, 아무리 짧아도 5년 이상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짧게 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최단기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은 최단기의 제한을 받는다. 최단기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짧아도란 얘기죠. 따라서 그 기간에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빌려준다, 15년 이상 빌려준다, 5년 이상 빌려줘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뤄도 몇 년까지가 아니죠. 따라서 최단기의 제한을 갖다 받는 것이고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최장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장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상권 설정은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구무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이때 지상권을 따라 설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빌려 쓰는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 빌려주는 사람한테 지료 지급은 그 요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료 지급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지상권이 설정하기 위해서는 빌려 쓰는 지상권자가 빌려주는 지상권 설정자에게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내가 토지를 공짜로 빌려줄게. 세금을 네가 알아서 내.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무상지상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은 이러한 것들은 지료 지급이 그 요건이 아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래서 465쪽에 보시게 되면 지상권 나와 있습니다. 의 및 성질. 자, 1번에 보시면 타인의 토지 가르쳐 놓으시고 토지 동그라미 놓으세요. 타인 동그라미 놓으시고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가 없는 사람이 토지를 빌려 쓰는 거니까 반드시 타인 토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겠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 다리와 같은 거 도로와 같은 공작물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빌려주세요. 네,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요렇게 원칙적으로 빌려 쓰겠죠. 이때 토지를 갖고 있는 요 사람을 갖다가 빌려 쓴 사람이 아니까 타인일 것이고 이때 토지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권은 건물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상권은 그 대상이 토지에만 쓰는 말이지 건물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요때 요 토지를 갖다가 빌려 쓰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지상권 설정자 그래요. 지상권 설정자. 토지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토지를 갖다가 빌려주게 되면 소유권이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의 권리가 발생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설정적 승계 그랬죠. 자, 이런 지상권 설정 계약은요. 지상권이니까 물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빌려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지상권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계약이 원칙이고 이러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상권은요. 계약으로서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설정 계약이 있으면 등기를 갖춰야지만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지상권은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가 너무 크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빌려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그 지상 위에. 그래서 그 위에 그러면 지상이죠.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 괄호천 이거 지상물이죠. 소유를 목적. 따라서 임대차라든가 경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헌법이 소작을 갖다가 금지하기 때문에 경작을 갖다가 대상으로 한다, 소작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작을 갖다가 목표로 하지 않고 소유를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그 토지의 지상재화를 갖다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배타적 괄호쳐 놓으시고. 따라서 요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토지를 갖다가 점유해서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서 소유할 수도 있고 나무를 갖다가 심을 수도 있고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설해서 이렇게 다리를 소유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때 이 지상권자는요. 요 물건을 갖다가 토지를 갖다가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으니까 얘는 내 것 전부 다 떠들려줘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방해가 있을 땐 방해 제거도 청구할 수가 있고 방해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청구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지상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세 가지 방한 청구,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도 인정이 되겠죠. 왜? 빌려 쓰는 사람으로서 이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천연과실 당연히 수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무상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66쪽에 보시면 자 지문 정리. 자 1번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자기 소유 토지는 이러한 것들은 지상권 설정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양도, 임대, 담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지상권 양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권을 갖다가 양도하는 것들은 요건 금지특약 자체가 무효이다. 2번은 별표해 놓으시고 이때 지상권자가요. 이렇게 지상권을 갖다가 등기를 갖다가 줘서 취득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지상권을 갖다가 양도하는 것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요 건물 지었다. 그 다음에 나무를 갖다 심었다 그러면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쉽게 타인 소유 토지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 투자 비용을 갖다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회수해야 되는데요. 이때 당사자가요 이걸 갖다가 지상권 양도하지 못한다. 그 권리 빌렸을 권리 양도하지 못한다. 금지특약이기 때문에 그 금지특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 알았어 내가 너한테 30년 이상 빌려줄 텐데 또는 15년 이상 빌려줄 텐데 이렇게 빌려주고 나서 이걸 너만 빌려 쓰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마. 그렇게 양도 금지 특약을 넣게 되면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요 특약은 요거는 무효. 그러나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요거는 유효입니다. 설정행위로서 전세권을 갖다가 양도 금지한다는 특약은 요것은 유효이다. 왜 그러느냐? 지상권자는요 경매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경매당할 일이 없죠. 그러나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갖다가 전세권 설정자가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 이때에는 전세권자인 빌려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우선해서 경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를 당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 빌려주는 사람은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 있죠. 따라서 그때 설정 계약으로서 당사자가요 내가 너한테 전세권 설정해 줄 텐데 너 전세권 그거 양도하지 마. 알았어요, 양도하지 않을게. 두 사람이 이렇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맺게 되면 요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나 이걸 또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지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따라서 양도도 할 수가 있고 임대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전세권은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지상권을 때 양도에는 어떻게 양도하느냐? 이 지상물하고 지상권하고 한꺼번에 양도하는 거 일괄 양도도 가능하고요.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어요. 지상물만 양도하게 되면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지상권도 따라가는 겁니다. 왜? 종된 권리니까. 그러나 지상권만 양도하게 되면요 이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지상물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보시면 지상권은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고 종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 당시 반드시 지상물이 현존할 필요도 없고 지상권 존속 당시 지상물이 멸실돼서 훼손이 되고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은 종된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토지를 갖다가 빌렸을 때 아무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요 지상권을 또 이렇게 빌려서 토지 위에 지상물을 따라 존속시켜 놨는데요. 이게 중간에 멸실이 됐고 훼손이 되고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상의 공작물뿐만이 아니라 지하의 공작물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토지 임대차의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은 물권이고 토지 임대차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상권하고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상권은 배타적 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고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임을 지급하고 채권으로서 그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임대인한테.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겠죠. 그럼 토지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임대인하고 토지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료 지급하고 차임 지급하고 빌려 쓰는 거니까 계약에 불과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의 회수 방법. 이때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니까 지상권 양도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하고 담보 설정 저당권의 객체로서 돈 빌려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은 양도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죠.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 보고 당신을 보고 믿고 돈 요구받고 빌려줄 테니까 너만 써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 임차권은요. 이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양도라든가 전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때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 30년, 15년, 5년이 끝났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때는 지상권자가요. 내 거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상물 수거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요. 이걸 갖다가 당신이 지상물이 현존하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요거 연장해 주지 않으니까 네가 사세요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토지 임차권도. 그 다음에 존속기간의 제한이 있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최단기의 제한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장기의 제한이 아닙니다.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몇 년 이상 빌려주는 것이지 몇 년까지 빌려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 임차권은요. 요거는 민법의 조문이 20년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위헌 판결 받았으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이때 지상권에는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법정갱신은 자동 연장을 말하는 건데요. 지상권은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이 없어요. 그러나 토지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임대차는요. 6개월서부터 1개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동일한 조건으로 하지 않고 조건 변경하겠습니다. 나가세요. 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토지 임차권이다.
그 다음에 권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은요, 무상지상권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공짜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료는 요건이 아닌데요. 토지 임대차는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료 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차임 지급 월세가 요건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때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는 사람이 요 토지를 현 상태로 유지 보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필요비는 요거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는데 요 유익비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는요, 유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토지 임대차라든가 일반 민법상의 임대차는요, 필요비라든가 유익비 전부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의 취득입니다. 토지를 빌려주세요. 네, 빌려드리겠습니다. 보통은요, 타인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빌렸을 수가 있겠죠.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니까 계약에 의해서 토지를 갖다 빌려 쓰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으면 요거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지상권의 취득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니까 우리가 잘 시험 문제 내질 않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을 갖다가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외적으로 법 규정에 의한 게 있어요. 법 규정에 의한 거. 그래서 지상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이 있죠?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게 되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등기를 갖춰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지만 지상권이 취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186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186조. 근데 이때 지상권을 또 취득을 하는데 당사자가 이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의한 취득이 있습니다. 법 규정.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갖다가 취득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법정 지상권 취득 이렇게 불러요. 법정 지상권 취득이 있습니다. 법정 지상권 취득. 이 법정 지상권 취득하고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이렇게 둘로 나눠 놓습니다. 둘 다 법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에 규정이 되는데 이거는 성문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성문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이건 뭐요? 불문법으로 존재하는 거죠. 불문법.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양반사 명분에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법정 지상권 취득인데요, 이때 성문법에 의해서 즉 법조문에 있는 것은요, 민법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전에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특별법상에 있어요. 특별법. 그래서 우리는 민법전에 두 가지 있는 걸 갖다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법에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법전에 있는 거 두 가지 법정지상권은요, 355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합니다. 전세권자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466조에 보면 동글뱅이 1번에 305조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지상권 이렇게 되는데요. 305조죠. 305조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 돼요. 305조 전세권 설정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편집 과정에서 글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366조가 있습니다. 366조. 요 366조는요, 저당권 실행이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낙찰받은 자를 갖다가 보호하는 거예요. 저당권 실행이니까 경매를 갖다가 진행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 요걸 갖다 시험 문제 잘 묻는데요.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취득하는 것은요, 그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됐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요, 최초 동일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설정 당시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 당시라든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일인이 한 사람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때 건물을 갖다가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 규정에 있는 건데요,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실게요. 전세권을 갖다가 설정을 했던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했던 한 사람이 토지도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다가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건물을 갖다가 취득한 건물 취득자에게 건물을 갖다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 건물에 따라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토지를 빌렸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냐? 자, 305조부터 볼게요.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요 토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갖다 이렇게 갑이 전부 다 동일인으로서 갖고 있어요. 근데요 이 건물만을 갖다가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상권,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달리 토지 또는 건물을 대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건물을 갖다가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요 반드시 전세금을 갖다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갖다가 하는 거죠. 내가 이 건물을 금액을 갖다가 전세금을 갖다가 3억 원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2년간 빌려 쓰겠습니다. 이렇게 등기를 내 가지고 빌려 쓰게 되면 등기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이 물건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게 되고 또 등기가 돼가지고 이 금액이 표시가 됐으니까 이 돈을 갖다가 다른 후순위 채권자에 비해서 경매를 통해 가지고 먼저 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세권자 이렇게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나서 2년 동안 빌려주기로 됐는데요. 이걸 갖다가 1년쯤 지나서 1년쯤 이렇게 지나서 병이라고 한 사람한테 이 토지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으니까 토지만 사는 거 언제나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조문에서는 건물 대지 그러죠. 건물 대지. 자, 그래서 이때 요 토지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요 사람이 토지에 대한 등기를 가져가게 되면 얘는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요 건물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 땅에 요거 내 땅이 됐으니까 당신 건물 들고 나가.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 갖고 있으니까 쫓겨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쫓겨나게 되면 건물을 갖다 빌릴 수 있는 요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지도 못하고 건물 소유자를 갖다가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 법은요 조문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 놓고 요때 요 토지를 취득한 자는 요 갑이라고 하는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무조건 빌려줘야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305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건 아예 법에 명문의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인 한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다가 그 후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대지를 갖다가 취득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건물은 들고 가는 게 아니니까 대지를 취득한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니까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요거 토지를 갖다가 빌려주는 것이지 이 사람을 위해서 빌려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고 요 전세금을 갖다가 반환받으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얘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얘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얘한테.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전세권 설정자한테 요 건물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빌려주는 사람이니까 공짜로 빌려준 건 억울하겠죠. 억울하기 때문에 요때는요 요때 지료를 갖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료죠. 토지 사용료를 갖다가 청구하게 되면 얘는 많이 받고 싶고 얘는 적게 주고 싶으니까 이것도 역시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면 다행이죠. 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요때는요 지료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갑과 병 사이에서 대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에서 지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맺게 되면 그 특약은 무효인 특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305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은요 한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건물만을 갖다가 전세권자에게 빌려주고 나서 그 이후에 대지를 갖다가 팔아서 대지의 소유 취득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대지 소유자는요 취득자는 건물 취득자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한테 요 법에 의해서 요 토지를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빌려줘야 된다. 요 법정지상권. 그래서 305조가 됐든 366조가 됐든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법상의 법정지상권 강행 규정 나와 있죠. 자, 동글맹이 1번에 보시면 별표 3개 놓으시고 305조 전세권 설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지상권 설정자로 반드시 바꿔 놓으셔야 되고요. 자, 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한 경우 가르쳐 놓으시고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후 건물만 빌려준 거예요. 이때 토지 소유자만이 변경된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 가르쳐 주고 전세권 설정자 미출. 이걸 시험 문제다가요. 전세권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강행 규정이고 반드시 지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저당권 실행 바로 전시고 역시 이것도 강행 규정입니다. 이 저당권 실행이라고 하는 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당권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매가 된 거죠. 경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을이라고 하는 요 채권자한테요 건물만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물만을. 그래서 요 건물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 쓰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있고 요때 저당권 설정자로서 채무자가 존재합니다. 돈 빌려 쓴 거죠. 돈 빌려주면 내가 돈을 갖다 갚지 못했을 때 요 건물 경매도 좋습니다. 이렇게 경매할 수 있는 저당권 설정해 준 거예요. 근데요. 이때 돈을 갖다가 변제를 해야 되는데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을 갖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때 경매할 수가 있겠죠. 경매.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받았으니까 건물을 갖다 경매를 갖다가 진행을 해서 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건물을 갖다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물 경락을 받게 되면 대금 지급을 갖다가 완성했을 때 등기와 상관이 없이 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렇게 소유권을 갖다 취득하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병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는요 건물 소유자에게 무조건 요 토지를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만약에 토지를 갖다가 빌려주지 않고 건물을 갖다 철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경매 안 들어오겠죠. 경매 안 들어오게 되면 채권자는요 보호받지 못해요. 따라서 요 낙찰받은 사람을 갖다가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인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요 건물을 갖다 이렇게 경매할 수 있도록 저당권 설정해주고 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요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낙찰받게 되면 요 병은 건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토지를 갖다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토지만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만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을 했다. 돈을 못 갚아서 토지를 갖다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요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요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되면은요, 요 갑은 건물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요 때는 반대로 요 사람이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갖다가 무조건 빌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일괄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래서 돈을 갖다 빌려 썼는데 어느 하나만 가지고 담보 가치가 없으면 건물하고 토지를 갖다 이렇게 동시에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공동저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때 토지하고 건물을 갖다 이렇게 낙찰을 했다가 경매를 했다 진행을 했을 때 한 사람이 다 받으면 법정지상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병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을 갖다 낙찰을 받고 정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를 갖다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 토지를 갖다 취득한 사람은요, 건물 낙찰받은 사람한테 토지를 갖다 무조건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건물 취득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됐던 지금 보신 것처럼 305조, 366조가 됐든 간에 한 사람이 계약 체결 당시에 토지와 건물을 다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건물의 취득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취득자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도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취득자한테 빌려주게 되면요, 자기 토지를 갖다가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이것도 지료를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료를 당사자 합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하겠지만 이때 지료에 대해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때는 법원이 그 지료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지료를 갖다가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특약을 붙이게 되면 그 특약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요, 민법 말고 다른 법을 말하겠죠. 민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특별법에 의한 것은요, 임목법에 의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 시험법이 아닌데요. 임목법은 이런 것들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죠. 나무를 갖다 이렇게 갖고 있고, 이 나무가 경제적 가치가 있으니까 이걸 수목의 집단으로서 요 나무만 등기를 하는 거죠. 수목의 집단을 또 등기하게 되면 토지하고 분리가 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건을 토지도 갖고 있고 수목의 집단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돈을 갖다 빌렸을 때니까 돈을 못 갚으면 토지 경매도 좋습니다. 또는 나무를 경매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을 해주고 이때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목을 갖다가 낙찰을 받았다. 수목의 집단을. 그래서 임목을 갖다가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갖다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요 수목을 갖다가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 무조건 일방적으로 토지를 빌려주는 경우, 또 이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낙찰을 받고 이 사람이 임목을 갖게 되면은 역시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돈을 갖다가 빌려서 갚지 못하면 부동산 가져가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대물 변제하는 경우가 있죠. 미리 예약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갖다가 3억을 갖다가 갚지 못하면 건물 가져갈게. 이러한 것들은 민법에 존재하지 않고 가등기담보법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는데요, 이때 돈을 갖다가 3억 원을 갖다가 빌려 쓰고, 이때는 저당권을 딱 설정해 주는 게 아니고 아예 돈을 갖다가 갚지 못하게 되면 소유권 가져갈게. 소유권을 갖다가 이전해 주기로 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대물 변제 그러죠. 저당권을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되면 경매를 갖다 통해야 되는데 경매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요 등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유찰이 되면 담보 그 가치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돈만큼 가져갈 수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당권 복잡하니까 싫고 저당권 말고 소유권 자체를 가져갈게. 그러면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걸 대물변제야. 그래서 이렇게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이건 민법에 조문이 있는 게 아니고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돈을 갖다 갚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요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게 되고, 이 사람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때 요 토지 소유자인 이 사람이 물건 들고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토지 건물 동일인이 갖고 있다가 그 위에 변제하지 못해서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가져가야 되면 건물 취득자에게 이 토지를 무조건 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양과로 1번에 보시면 법 규정에 의한 취득에서 법정지상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법조문에 있는 것이다. 법조문에 있는 것이고 민법전에 두 개가 있다. 305조하고 366조. 강행 규정이다.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때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건물을 갖다 취득한 사람은요, 얼만큼 빌렸으냐? 똑같습니다. 건물일 때는 견고한 건물일 때는 30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요, 목조 건물이라든가 기타 건물이라고 하는 건 15년이죠. 그 다음에 수목을 갖고 있을 때는 수목의 집단 어떻게 돼요? 30년 이상이고 기타 공작물은 역시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30년, 15년, 5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상권 설정 당시에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었는데 목조 건물을 갖다가 헐어버리고 다시 콘크리트 건물로 바꿨다 그러면 30년으로 늘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설정 당시 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설정 당시 기간.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나와 있습니다. 자, 저당권 설정 당시, 즉 저당권 설정 계약이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 괄호쳐 놓으시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괄호쳐 놓으시고, 토지의 지상물은 건물이 아닌 임목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건축을 해가지고 기둥, 지붕, 벽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되면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원시 취득이죠. 따라서 공사한 사람이 등기하지 못하고 그대로 미등기 건물로 갖고 있을 때에는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건물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멸실 훼손이 되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디귿번 저당권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는 걸 불문한다. 따라서 토지 건물 어느 한쪽만 저당권이 목적이 되거나 토지 건물 모두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것다고 불문하고,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법 가등기담보법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보시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니까 이거는요 305조 366조와 달리 성문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성문법으로서 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불문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불문법. 그래서 역시 이것도 공통요건으로서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토지 건물을 갖다가 동일인이 갖고 있을 것. 그래서 동일인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요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매매 기타 원인이니까 이거는요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경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경매. 해가지고 기타 원인에 의해서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철거 특약을 갖다가 붙이지 않고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건물 취득자는 그 건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하고 토지하고 건물을 이렇게 동일인이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요. 이때 건물만 팔아버리는 거죠. 건물만 팔겠습니다 해서 매매를 통해서 건물을 취득을 했습니다. 건물 소유자. 이때 건물 취득자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매매 계약을 통해서 법률행위로 저질렀으니까 등기를 가져가지만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만약에 등기를 딱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소유권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취득자는 요 건물에다 철거한다는 특약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요. 요 토지를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동일한 소유자 가로쳐 놓으시고 토지와 건물 가로쳐 놓으세요. 매매, 교환, 공유물의 분할, 경매, 증여 다 포함됩니다. 각각 소유자가 달리된 경우 특별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가로쳐 놓으시고 건물 취득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이때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당연히 인정해 주는데 이때 을이라고 하는 건물 취득자가요, 토지 요 소유자한테 내가 이 건물은 취득을 했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니까 토지를 갖다가 사용료 주고 빌려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별도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딱 체결을 하게 되면 그때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거기 지문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지문 정리는 전부 다 설명을 했다가 드린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8쪽에 보시면 법정지상권의 내용입니다.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건물이 소유한 한 필토지 전부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갖다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거니까 건물 대지 부분, 건물 그 대지 부분에만 미치는 거죠. 한 필토지 전체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법정지상권의 취득과로 쳐놓으시고 이거는요. 법정지상권이니까 법 규정에 의한 거죠. 법 규정에 의한 거니까 305조 전세권 설정자를 위한 법정지상권 취득이 됐던 그 다음에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취득이 됐던 또는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취득이 됐던 취득은요. 이거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춰서 처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 법정지상권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위 청구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때 요 건물 취득자 을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 을이라고 한 사람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걸 갖다가 건물을 갖다가 다시 이걸 병이라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상물만 매매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얘가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요, 요때 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갖다가 등기를 갖다가 해주지 않게 되면 요때 요 병은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갑은 토지를 갖고 있고 을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동일인이 아니죠. 따라서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법정지상권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얘는 건물만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때 갑이라고 한 사람이 야, 내 땅에서 들고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병이라고 한 사람이 을을 찾아가가지고 지상권 등기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을이라고 한 사람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디로 간지 몰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대신해서 지상권 요 등기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정지상권도 존재하게 되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따라서 지리와 존속기간 당사자 합의에서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0년, 15년, 5년 이상 빌려주게 돼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당사자가 합의가 없으면 법원이 다 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 305조가 됐든 366조가 됐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지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요거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지상권의 존속기간 설명드린 거죠. 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최장기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니고 최단기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요, 이걸 늘리는 건 가능합니다. 왜? 최장기의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요, 이걸 그 법 규정보다 짧게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석조, 석회조, 연화조를 갖다가 30년 이상 빌려줘야 되는데요. 너무 기니까 20년으로 단축합시다. 그러면 단축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법이 정한 대로 30년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이상 해야 되는데요. 20년으로 단축해버리게 되면 법이 정한 30년을 보장받는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다음에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괄호쳐 놓으시고요. 석조, 석회조, 연화조, 그래서 돌건물, 콘크리트, 기와집은 이건 견고한 거니까 또 20개 소유를 따 목조라는 건 30년 이상이다.
그 다음에요. 그 밖에 건물이니까 목조 건물 같은 거 이거는 15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을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설정 행위로, 설정 행위는 계약이죠. 계약으로 위와 같은 기간보다 짧게 정했을 때에는 그 기간은 30년, 15년, 5년으로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469쪽에 보시면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몇 년까지 빌려준다가 아니고 몇 년 이상 빌려준다 그러니까 최장기의 기한의 제한이 없죠. 따라서 영구무한으로 지상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즉 설정행위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30년, 15년, 5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지상에 있는 그 지상물의 성질 구조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30년, 15년, 5년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토지는 있는데요. 그 지상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으면 무조건 15년 보장입니다. 15년. 그 다음에요.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입니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을 딱 맺어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에게 빌려줬어요. 해가지고 당사자가 계약을 통해서 갑이 토지 갖고 있는 지상권 설정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때 콘크리트 건물 석회조를 갖다가 소유할 목적으로 30년 빌려줬습니다. 30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되면 이때는 자동 연장이 되느냐, 자동 연장.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라든가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그냥 30년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다고 해서 30년 또 빌려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도록 자기 땅 한 번도 못 쓰고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래서 계약기간이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 다음에 지료연체가 없을 때 지료연체가 없고 그 다음에요 요 지상에 있는 물건이 현존하게 되면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요 요거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요거 자동 연장은 안 되고 이렇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료가 연체가 안 되고 현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요거 연장 좀 해주세요. 더 빌려 씁시다.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 그래서 거기에 계약에 갱신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가르쳐 놓으시고요.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현존하며 현존 동그라미 이때 지상권자 빌려 쓰는 사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연장을 갖다가 청구할 수가 있고 이거는 갱신 청구권으로서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장해 주세요라고 요건을 갖춰서 갱신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요 무조건 네 할 의무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을 갖다가 해서 안 됐지만 내가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절당한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들고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려주기를 거절을 했으니까 이때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사세요라고 하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매수 청구권은요 요거는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얘는 돈 더 많이 받고 싶을 것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덜 주고 싶겠죠. 그래서 가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사가 금액을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다. 법원이 계약 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법원은 매매 대금만을 갖다가 결정을 해줄 따름이지 이때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문 정리 나와 있죠. 지상권의 갱신 청구권, 묵시적 갱신이라든가 자동 연장, 법정 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될 것, 그 다음에 지상물이 반드시 현존할 것, 그 다음에요 지료 연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빌려주는 설정자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갱신의 여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거절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절이 있게 되면 지상권자는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절을 했을 때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라든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다. 그러나 3번 지상권자의 질야 체납 등 귀책 사유로 소멸을 했을 때는 이때는 지금 갱신 청구도 하지 못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도 못한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지상에 있어야 되겠죠. 이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 연체가 없을 때는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쓸 테니까 놔둬 내가 살게 얘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는요 갱신 청구를 해서 거절당했을 때만 지상물 매수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갱신 청구가 있었을 때 거절을 했다 당하게 되면 이때는 상당한 금액으로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지상권의 효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